간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핫스탁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오늘 경제지표가 생각보다 좀 다양하게 나오고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 한번 정리해주고 시작하신다면서요. 네, 8월 소매 판매가 시장에서 가장 큰 그나마 관심이었더라고 보여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동안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물가도 올라가고 일단은 9월, 10월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이 그동안 갚지 않았던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좀 위축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백화점 이런 데 좀 비싼 제대로 된 백화점 안 가고 좀 저렴한 쪽으로 가면서 가성비. 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TJ 맥스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가 올라가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좀 수그러들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월가에서 전망은 0.1% 전월 대비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0.6%까지 늘어나서 야 이거 괜찮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좀 미국에서 좀 있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자동차를 제외한 걸 또 많이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월가에서 0.4% 정도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발표된 것 0.6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반면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0.7%가 올랐거든요. 전월 대비. 전망 자체는 0.4%였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지만 그렇게 올해 이렇게 크게 막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매 물가가 더 많이 따지기 때문에요. 소매 물가보다 생산자 물가는 일단 그 한 단계 정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분야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2022년 6월 이후 생산자 물가의 상승률 전월 대비 상승률은 가장 높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의외로 또 하나 이제 관심은 일단 시차는 있었지만 ECB에서의 10번째 금리 인상을 발표한 것이 일단 올해 좀 중요한 뉴스였는데 그쵸. 10번째 금리 인상을 했지만 실제로 그 멘트나 이런 걸 평가는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나는 거로 이제 강력히 시사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라는 시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미 다음 주에 있을 20일 날 있을 미국의 금리에 관해 20일 날 있을 이번에 FOMC 금리 결정은 화면에 보다시피 이미 95% 정도의 금리 동결이 있겠고요. 예. 이제 11월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지만 11월도 금리가 이번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오히려 올라가면서 60% 수준은 어제 대비 한 10%포인트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경제지표, 물론 신규 실업 정책 이런 건 있었지만 큰 의미는 없겠고요. 일단 오늘의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 요인이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다우도 지금 최근 한 달 만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모습. 물론 이제 암이 성공적으로 런칭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3대 지수 같이 또 올라간 것은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플러스 요인을 작용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게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주고 또 경기를 겨우 살려놓은 경기를 악화시킬까봐 그게 많이 걱정이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소매 판매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이어봤을 때 미국 경기는 아직까지 좀 탄탄하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지표들이었고요. 그러면 핫스탁 주목할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핫스탁은 어도비입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은 필요한 걸까요? 2분기 실적은 괜찮았거든요. 매출과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시간외에서는 주가가 좀 아쉬웠습니다. 뭐가 좀 부족했을까요? 네, 굳이 따지자면 오늘 주당 이익은 3.98달러가 전망이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4.09달러가 좀 나왔고요. 매출은 48.7억이 연방됐는데 48.9억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조금씩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아시다시피 어도비에 하는 모든 제품은 어떤 실물을 갖고 어떻게 물건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은 또 10년 전, 15년 전에 이제 CD라는 것도 있었고 DVD라는 거 뭐 다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구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도비는 구독을 2007년, 8년부터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훨씬 더 빨리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에 대한 진심이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어도비가 또 상당히 또 마진율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어쩌면 당연한 거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다 그래서 실적도 나름 다 괜찮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CEO 같은 경우에는 여기 CEO는 하여튼 그
세 명의 트리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젠슨왕이 손잡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 다 그냥 자신감이 넘쳐난 분인데 오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에 기반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한마디로 혁신적인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AI가 장착되면서 자기 어저께도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새로운 제품 나오고 가격 발표했잖아요. 여기서 10에서 15% 가격 인상도 발표했고 AI가 장착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파이어플레이 같은 경우도 가격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 또 기가 막힌 말을 저는 이제 단어 사용 같은 걸 상당히 좀 눈여겨보는 사람인데 수백만 지금 어도비 유저들한테 자기네가 마술을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표현할 정도로 정말 자신감은 진짜 요즘 말로 보면 자신감은 넘쳐나는 그런 생각해보면 맛을 갖기도 해요. 네. 마술이죠. 네, 그것도 그럼요. 이거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만 쓰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뒤에 배경을 좀 예쁘게 해줘 이런 거거든요. 네, 뒤에 맞아요. 배경을 좀 하고 화장도 좀 분장, 메이크업도 좀 바꿔달라, 화산 또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최고죠. 네, 그거 이제 보면 그 말로 해도 다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글로 타이프를 치지만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다만 본론으로 와서 그럼 주가가 시장 장 마감이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그렇게 세지 않고 오로지 약보합 정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실적 가이던스가 월가 예상 수준에 머물렀다. 그것이 핵심적. 굳이 따자면 그런 것 때문에 이렇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옵니다. 월간 주당 4.06달러가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기입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4.10에서 4.15, 뭐 그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출은 5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 딱 그 정도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49.8억에서 50억 달러. 물론 이 수치들도 현재 이번에 실적 발표가도 위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그 정도의 눈치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의 지금 그 시각 자체는 워낙 긍정적이기 때문에 뭐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부족했나 얘기를 들어보니 뭐 크게 뭐가 없었네요. 근데 가이던스가 기대치보다 조금 더 나오기를 바랐나 봅니다. 예, 뭐 그렇다면 일단 어도비의 주가는 뭐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중간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탁은 애쉬입니다. 떨어지는 칼은 잡는 게 아니라던데 할 때쯤에 울프 리서치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 55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0달러까지 올려놨어요.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미리 그 SG라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SG는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가서 쓰는 어떤 쇼핑몰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더라고요. SG는 자체는 화면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수공예품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보면 뭐 그 지방에 가면 지방 토속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리고 예전에 모르겠죠. 아주 예전에는 대학교 앞에 가면 이런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어제 보니까 여의도에서도 그 플리마켓 열려서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데서 플리마켓 같은 데서 하는 분이 되겠고요. 예. 뭐 예전에 보면 대학교 앞에도 이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제가 얼마 전까지 대학교 앞에 살았었는데 이런 거를 잘 못 봤습니다, 지금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하는 거가 전 세계에 있는 것들이 이런 거가 되겠고요. SC라는 걸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C가 어원이 뭐냐에 대해서 많이 고고 있고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SC를 창업한 사람 3명이 처음에 상업 과정에서 한 친구 집에서 영화를 보는데 우연히 이태리 영화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리 영화 제목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S란 말이 뭐 한 30번, 40번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음은 정확히 어떻게 제가 모르겠지만 이태리 말로 오, 예스예요. 발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S를 정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 정확한 내부적인 모르지만 한번 CEO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긴 있는 재밌네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아시다시피 엄청 다 좋았습니다. 언제 좋았냐면 팬데믹 때 다 엄청 올라갔었거든요. 그쵸.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아마존 올해 들어서 좀 하면서 지금 52주 최고가를 가고 있지만 아마존이 주가가 딴 거에 비해 훨씬 떨어지면서 3분의 1 수준까지 막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쇼피파이 같은 건 지금 5분의 1, 6분의 1 토막됐었고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팬데믹 끝나고 바깥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오프라인에 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웠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존, 쇼피파이도 반등을 시작했지만 아직 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SC도 마찬가지 흐름을 타는 거라고 타는 것이 뭐 적당하다라고 울프 리서치에서 얘기한 거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그래서 그동안 글로벌 경기도 불어나고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런 성장 증세다하고 작년에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주가는 기업은 적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화면은 작지만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빨간색이 많으면 내린 겁니다. 그렇죠. 빨간색이 네.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오늘 보면 투자하기는 상향한 곳이 나왔고 그게 바로 울프 리서치가 되겠고요. 목표 주가를 $100까지 제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은 시대 상황에서 다른 거에 비해서 올라간 게 없다라는 관점에서 SL을 좀 얘기했다라고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겠고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면 주도주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주도주는 아마존이고 그다음에 있다면 쇼피파이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거에 관심 있다 그러면 여전히 아마존을 중심으로 제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심을 또 잡아주셨네요. 애쉬에 대해서,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스탁은 아메리칸 항공입니다. 유가 $100 시대 정말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WTI가 간밤에 $90 넘었고요. 브렌트유 $94 넘었습니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항공주는 좀 피해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항공주는 어찌되었건 지금 주가 좀 내려가고 있고요. 예. 아메리칸 항공 보면 지금 오늘 아예 그냥 여러분들 좀 주봉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네. 주봉을 보면 9주, 10주 연속으로 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 10주 연속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림 모습 계속 음봉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좀 하향한 것이 핵심적인 이게 주봉이거든요. 예. 3분기 실적을 가이던스를 내렸습니다. 뭐 어느 정도 내렸냐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기존 전망이 95센트였거든요. 주당 이익이. 근데 이번에 20에서 30센트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3분의 이건 엄청나게 내린 거니까 4분의 1 수준이네요. 예, 주가 내린 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항공유의 상승세가 분명히 반영됐죠. 사실 항공유라는 것은 일반 원유의 방향성이 같지만 아주 완전히 쫓아다니는 건 아닌데요. 이것은 항공유도 급등한 거 있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미국이 이제 임금 상승하면서 제일 많이 올라간 중에 하나가 파일럿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임금 상승의 비용이, 임금 비용 상승이 엄청났죠.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그 가장 큰 노조는 자동차 노조의 협상 중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미 미국에서 보면 가끔 뉴스 보면 야, 진짜 깜짝이야 30% 40%씩 올려준 분들이 이런 파일럿들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임금 비용 상승이 요인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진율도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니까 마진율도 기존 전망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화끈하게 내리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이들이 처음이 아니라 올해 들어 이번 그 9월 들어서도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이미 내린 적도 있겠고요. 알래스카 항공도 내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회사에서 내리면 그냥 할 수 없이 주가는 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팬데믹 이후에 소위 보복 여행이 엄청나게 났죠. 사실 보복 여행이 영어적 표현이지만 보복 여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현실이거든요, 지금요. 대한민국 올 봄부터 해서 외국 여행 엄청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이제 작년부터 했었고 특히 올 봄 여름에 언제 그냥 피크를 쳤는데 마침 지금 또 좋지 않은 거가 미국에서는 가을 있죠. 딱 썸머가 지나서 9월은 이제 약간 슬로우해지는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로우해지는 시기가 영향이 이런 것에 더 급하게 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소매 판매는 이번에 좋았지만 그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눈치 보니까 사람들이 해외여행이 약간 슬로우해질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그래서 제가 항상 항공주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지만 비행기 요금이란 건 진짜 들쑥날쑥하거든요. 여러분들 보면 어저께도 보면 미국의 소비자 가격 인상 상승률이 났지만 작년보다 이제 한국 요금이요 8% 정도 떨어졌습니다. 예.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요. 예. 작년에 워낙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고 우리나라에 대해 아직 실감을 못하지만 미국 이제 상향이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에 유럽 향 비행기 요금이요 성수기 대비 3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요즘 가을 시즌에 지금 요금이요. 국내 항공 요금 있죠. 국내 미국의 도메스틱이라고 그러는데요. 작년은 물론요. 2019년 대비도 하락했습니다.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물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는데 그러게요. 항공요금이 2019년 대비보다도 아래 갔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국내 항공요금 평균이 $211서 평균 6, 7, 8월 대비도 30% 하락났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의 큰 어떤 작년보다 내릴 수 있죠. 그렇지만 2019년 대비 하락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시장에서의 그 항공 요금이란 그런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가격의 플럭추에이션은 상상 이상인 겁니다. 이게 라면값 같이 안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들쑥날쑥한데 지금 들쑥날쑥해서 가을에 수요가 위축될 수 있는 환경에 항공
유도 올라가고 말씀드렸다시피 임금이 크게 올라가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악재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 말씀드렸다시피 사우스 웨스트 항공, 알래스카 항공 같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항공이나 여행업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가는 다 올라갔지만 예. 비행기 요금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올라간 게 없습니다.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지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동남아 같은 경우 요즘 많이 비싸서 그렇죠. 조금 어렵다 그러면요. 동남아 여행 항공, 일본 항공에 보면 일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쉽게 해서 제주도가 싼 적도 많았어요, 지금. 그래요? 요즘에 또 일본 항공 엄청 비싸졌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보면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만 보더라도 부산 가는 것보다 싼 적도 있고, 어떨 때 보면 제가 14,500원 이런 것도 광고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15,000원이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네. 낚는 요금일지라도. 우선 그만큼 항공 업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비용이 높아지는 거는 불보듯 뻔한데 항공 요금, 비행기 요금은 이렇게까지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항공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이 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행 수요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행주는 또 얘기가 다르다는 거 꾸준히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채팅창에서는 유럽 여행 갈 땐가? 라는 얘기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한번 틈새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